반갑습니다. 송지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이어트 경험 해본 분 있어요? 네. 늘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늘 실패. 혹시 그런 체질 아니에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나 모르게 먹는 게 있다네 또. 하여튼 그래서 찌는 거이고. 근데 저도 늘 다이어트를 해요. 하는데 이 모양이에요 지금. 늘 하는데 이 모양이야. 그래서 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 친구들 보면 저는 먹을 때 조심해서 먹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마음대로 먹는데 살이 안 쪄요.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 똑같은 양을 먹어도 찌고 안 찌고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운동도 똑같다네요. 운동도 똑같은 운동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일한 효과가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는 운동이 있고 거꾸로 사람에 따라서 나쁜 효과가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풀어드릴 거예요. 궁금하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 MBC TV 특강 한 지 오래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오늘 저 강사분이 코치님인데 반바지 코치님 하세요. 반바지 엄청 좋아하시는데 또 이번에 젊어요. 몸도 좋아. 어머님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누나. 근데 이분이 이게 왜 그 코치는 하시는데 강의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강의에는 그냥 좋은 말씀 듣는다 이렇게 치고 나머지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모 코치님을 모셔서 강의 제목도 재밌어요. 내 몸과의 밀당.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한번 해본다 이거예요. 자, 김영모 코치님 일로 오십시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재활 트레이닝을 지도하고 있는 재활 트레이너 김영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대묻곤 합니다. 신체적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조금 회복시켜줘서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 같은 재활 트레이너라고 하지 않냐고 대묻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을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머님들 목, 어깨 아프시죠? 그리고 많이 걸으시면 무릎 아프시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고쳐서 조금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재활 트레이닝이 얼마나 우리 몸속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자 왼쪽으로 한번 돌리시고, 자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한번 돌리시고, 좋습니다. 끝까지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자, 지금 본인의 목에서 잘 안 돌아가는 쪽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왼쪽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왼손, 오른쪽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잘 돌아가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든 손을 그대로 뺨 옆에다가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갖다 붙인 상태에서 고개는 뺨 쪽으로 밀고, 팔은 그대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10초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 10초 동안 밀겠습니다. 준비, 시고. 자, 하나, 둘, 고개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팔을 내리시고 고개를 자연스럽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활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조금의 변화로서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 여러분들께서 왼쪽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과 오른쪽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 같은 운동을 하셨을 때 결과를 같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다 각기 다르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운동 방법을 지도해야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건강을 찾기 위해, 어머니께서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든지 다 건강한 삶을 찾고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까운 동네 헬스장에서도 그렇고 어머님들 요가장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왜 고작 고개를 돌리는 것에 관심을 가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재활 트레이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저는 2010년도에 호주로 유학을 좀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있다가 호주로 유학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호주에 제가 막상 가고 나니까 운동을 하던 사람이 호주에 갔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햄버거도 못 사 먹고 커피도 못 사 먹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방 안에만 있는 겁니다. 한국이나 호주랑 다를 게 전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방 안에만 있는데 나를 방 밖으로 꺼내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운동을 성심성의껏 지도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나한테 햄버거 사 먹는 영어 정도만 좀 알려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처음 운동을 호주에서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10분, 20분, 20분 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어를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운동을 지도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과 운동을 지도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가 조금은 아름다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도 조금 빠지고 몸매도 조금씩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생활도 체력도 조금씩 생활 체력이 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도 조금은 편안함을 느낀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한 분씩 저에게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선생님, 저 운동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운동하고 났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요. 아니, 운동하고 나니까 목이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저는 운동하니까 아프죠. 운동하니까 아프죠라는 대답만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봤던 운동의 목적은 강한 체력이었습니다. 강한 체력이 베이스가 된다면 우리 몸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고 통증까지도 모든 게 다 케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더 강인한 체력을 위해서 강도를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강도를 높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 호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또 서로가 같이 교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량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운동을 조금씩 멀게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했고 그때 저는 하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틴다면, 조금만 더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혹시 이제 더 이상 운동이 귀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떠나고 나서 다시 다른 곳에서 다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료로 영어를 배우면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돈을 지불하면서도 저한테는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들이 원한 운동은 무엇이고 내가 이들에게 해주고자 했던 운동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길 원하는데 나는 너무 강한 운동을 줘서 이 사람들을 지치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호주에서 운동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제가 공원에서 운동을 가르쳤기 때문에 공원 주변에는 많은 호주인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호주 현지 지도자들은 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들은 공원에다가 잔디밭에다 매트를 깔아놓고 편안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또 가볍게 뛰면서 선생님과 그리고 운동을 배우시는 분들이 함께 교감을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동을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쳐 봤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찾아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땐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을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수업에 참여를 해도 괜찮겠냐? 내가 혹시 이 수업에 조금 들어가서 너희의 운동하는 것을 같이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분들은 흔쾌히 저를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저희와는 조금 다른,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운동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쌓인 피로와 근육의 통증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주 편안하게 운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국에서 경험했던 운동은 단기간적 그리고 신비적인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그냥 즐기고 조금 편안하게 하고 다음 날이 휴일일 경우에만 조금 강한 운동을 들어가서 운동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조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두 가지의 이제 운동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에서 배운 조금 빠르고 강하고 스피디한 운동. 자, 두 번째로는 편안하고 조금은 여유롭고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운동으로 많은 분들의 통증을 없앨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대답에는 조금 의문점이 들었었습니다. 릴렉싱을 하고 조금 편안하게 운동을 하면 그 당시 며칠간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들게 계속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러면 내 몸에서 내가 50대 50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한 부분은 과사용이 될 테고 어느 한 부분은 조금 덜 운동이 될 테니까 이거를 조금 반쪽씩 나눠서 운동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어깨가 아픈 사람은 오른쪽 어깨에는 릴렉싱을 주고 반대로 왼쪽 어깨에는 조금의 근력 운동을 주면 이 사용량이 같아지면서 통증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까지 지도했던 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지도할 때 그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터득한 운동 방법 순서는 약간 그렇습니다. 자, 현재 내 몸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생활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불편하고 또 어느 부분이 아프고 또 내가 살면서 조금의 무리가 됐을 때 어느 부위가 가장 먼저 저에게 자신에게 말을 해주는지 몸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 몸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통증이나 몸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는 앞으로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아플 수도 있는 부분, 아플 수도 있는 부위에 대해서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거에 따라 생각하는 운동이 사전 운동, 즉 재활 트레이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활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몸은 지금 100%까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몸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조금씩 편안하게 운동을 받아들이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본인은 똑바로 딱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고개가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왼쪽 편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 부분으로 목이 넘어간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목이 과사용되면서 조금씩 쉽게 얘기해서 뭉치기 시작하고, 이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풀어줘야겠죠? 그러니까 고개가 넘어가서 얘에게 공간을 조금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간을 조금 더 주게 돼서 여기서도 이제 얘가 공간이 없으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와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 편에는 오른쪽으로 도와주러 갔으니까 왼쪽에는 도와줄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큰 경직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왼쪽은 왼쪽대로 통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통증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팔도 짧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들이 조금씩 옆으로 당겨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 힘들어, 너 좀 도와줘 해서 당겨가고, 나도 힘들어, 너가 도와줘, 당겨가고, 내가 힘들어, 널 당겨줘 해서 당겨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팔이 저리시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저는 목부터 시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자세를 이제 알게 되면, 그리고 부상을 유발하는 부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도했던 국가대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무릎에 부상을 좀 입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면 바로 뜀뛰기에서부터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가볍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뛰고 있는 와중에 자꾸 다리를 앞으로 차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무릎은 브레이킹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잡아주게 되면 그대로 이 몸이 잡아주게 되면서 무릎의 과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동선수들이 무릎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리사가 일상생활에서 팔을 많이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목에 일상생활에서도 부담을 주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맞춰서 저는 이제 운동을 지도할 때 이분의 직업을 파악해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보고 이분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운동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흔히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내가 실생활에서 우리 몸을 조금 체크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걷는 모습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간 발이 팔자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이렇게 발이 팔자로. 상대적으로 체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더 이런 다리를 이렇게 많이 걸으십니다. 자, 이렇게 걷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체중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 발은 팔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하게 팔자 걸음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상대적으로 뒤로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팔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걷는 것인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허리가 아프실 겁니다. 자, 그냥 배를 내놓고 있으니까 허리에 부담감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겨놓고 있으면 허리에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걷기 전에는 딱 하나의 동작. 자, 고개를 한번 숙이시고 상체를 숙이신 다음에 숨을 끝까지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자, 그리고 숨을 참으세요. 참은 상태로 그대로 들어보세요. 자, 이 자세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허리에 통증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얘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뒤쪽에 있는 허리가 일을 많이 하게 돼서 허리의 통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시고 배를 끝까지 당긴 다음에 숨을 참으시고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 저는 지금 배에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허리의 부담감을 조금씩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흔히 걸을 때 여성분들은 너무 많이 예쁘게 걸어요. 동방 예의지국이라 그런지 너무나 다소곳하게 이렇게 걸으세요. 자, 이거는 엄청난 무릎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뭡니까? 걷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병 위에 젓가락 2개가 꼽혀 있는 겁니다. 요구르트병이 똑같이 있는데 젓가락이 안으로 꼽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의 부하는 어디로 갑니까? 걸을 때마다 찌그덩 하는 겁니다. 우리 무릎은 앞뒤로밖에 못 움직이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자꾸 옆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무릎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걷냐? 발 뒤꿈치부터 편안하게 밟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떨어뜨리며 발날 새끼 엄지로 해서 딱 붙으면 그냥 끝입니다. 오케이? 자, 딱 붙으면 그대로 얘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붙이고 나서 얘가 움직여버리면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리고 골반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지만 무릎은 조금 더 크고 그 위에는 조금 더 큰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우리 무릎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골반도 마찬가지고요. 자, 발 뒤꿈치부터 발날 그리고 새끼가 밟고 발가락들이 하나하나한테서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발이 나가서 발 뒤꿈치부터 똑같이 나갈 때도 이 뒷발에도 꼭 땅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놓으면서 딱 차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뒤꿈치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르트병 위에 젓가락 이야기했듯이 우리 다리가 교차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왼발은 왼발의 길을 걷고 오른발은 오른발의 길을 걸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조금 오랫동안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네. 자, 배에다 힘 주시고 항상 배에다가 힘을 주시고 우리 자녀분들이 혹은 집에서 가족들이 너무 빼고 살면 힘을 다 빼고 살면 배에다 힘을 좀 주고 그대로 올려보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몸매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앉아 계시던 서 계시던 배에는 항상 힘이 조금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내 몸을 지키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을 직접 한번 모시고 나서 제가 한번 조금 더 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목이 조금 불편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십니까? 어깨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왼쪽 옆구리 허리부터 저림 증상이 와요. 그러면 잠깐 앞에 모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앞에 서주시고, 자, 한번 서볼까요?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입니다. 맞죠? 네. 자,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오른쪽 어깨가 뭉쳐 있고 오른쪽으로는 조금 편안하게 넘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왼쪽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게 넘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대적으로 오른쪽 어깨가 올라오게 되고 오른쪽 어깨가 뭉치게 되면 이 목까지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조금 경직된 근육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깨 뒤쪽에 우리는 안정성을 취해야 되는 근육인데 이 근육까지도 결국에는 이 어깨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을 취하지 못하니까 이 허리 근육까지도 따라가서 조금 이쪽이 좀 꾸부정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이 꾸부정해지면 상대적으로 왼쪽은 또 혼자 늘어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허리의 통증이 같이 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중심을 조금 맞추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목이 빠지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그리고 가슴이 이런 식으로 외계인처럼 우리 흔히 그렇죠? 고개가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고개가 빠졌으니까 목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배가 나와서 이런 배가 나온 약간 외계인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자, 지금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자, 깍지 끼고 위로 한번 더 쭉 뻗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끼고 위로 한번 쭉 뻗으면 자,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자, 오른쪽 팔이 더 안 펴지는 게 지금 보이시죠? 자, 일단 팔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스트레칭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이분한테는 운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리시고 다시 한번 깍지 끼고 위로 한번 더 쭉 넘겨 보겠습니다. 자, 쭉 넘겨 보겠습니다. 자, 또 쭉 더 뻗으세요. 자, 깍지 끼고 끝까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목 스트레칭을 한번 한 다음에 목 스트레칭을 한번 알려드리고 운동을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한번 앉아주시고 자,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 잠시만요. 네. 자, 우리가 흔히 목 스트레칭 하시면 목을 어떻게 스트레칭 하세요? 그렇게 돌리시고 당기실 때는 어떻게 당기세요? 막 이렇게 당기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목 스트레칭을 하실 때 많이 당기십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근육이죠. 목 근육 엄청 작죠. 6학년 애가 1학년 애를 괴롭히면 누가 아프겠어요? 1학년.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자, 절대 힘으로써 목을 당겨서는 안 됩니다. 자, 가볍게 그냥 내 머리에다가 그냥 올려놓으세요. 절대 당기지 마세요. 조심해서. 자, 올려만 놓고 자, 끝까지 팔을 더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귀까지 더 올려만 나오세요. 조금씩 늘어나나요? 자, 호흡을 크게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조금씩 더 늘려보세요. 한 번 더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어깨가 절대 따라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깨를 내리려고 하고 호흡을 한 번 마셨다가 후 내쉬면 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느낌이 오세요? 네. 자, 목 스트레칭은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아우 피곤해서 당기면 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시적으로 편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은 더 많이 아파질 겁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개를 올리시고 자, 그대로 어깨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깨 따라가지 마시고 어깨 쭉 내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으로써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호흡을 많이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무게를 조금 실어주시고 돌 하나 올려놓았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조금 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번에는 자, 한 번 더 45도 각도로 한번 쭉 당기겠습니다. 45도로 각도로 당기는데 이것도 절대 당기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중간으로 당기시면서 자, 그대로 편안하게 호흡 막았다가 후 내쉬면서 그렇지 쭉 늘려주시고 한 번 더 마셨다가 후 내쉬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자, 그렇지. 손을 조금만 더 요 대각선 방향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편안하게 호흡을 먹었다가 그대로 후 내쉬면서 스트레칭 가볍게. 자, 조금의 힘은 팔에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호흡 줬다가 빼면서 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자, 머리에다가 그대로 올리세요. 우리 목 당길 때 이렇게 당기죠. 자, 안 돼요. 자, 손으로 그냥 눌러주세요. 조금 힘껏 눌러주면서 내 머리가 배꼽까지 가는 느낌으로 쭉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 하나, 끝까지 들어가세요. 배꼽까지 간다는 느낌. 둘, 셋, 넷, 섯, 일곱. 좋습니다. 자, 그대로 올라오시면 자, 목을 한번 돌려보시면 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는 오른쪽 팔이 좀 많이 안 올라갔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른쪽 팔을 위로 쭉 한번 뻗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고요. 자, 앞에 서 주시고요. 자, 깍지 위로 한번 쭉 뻗어 주세요. 자, 그대로. 자, 위로만 한번 쭉 더 뻗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섯, 일곱. 좋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졌지만 여기서 하나의 더 테스트를 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끝까지 뻗으신 다음에 자, 왼쪽으로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쭉 내려오시고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세요. 그렇지. 자, 안 넘어가시죠? 다시 한번 왼쪽으로 그렇지. 쭉 넘기시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그대로
쭉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안 넘어가는 방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안 넘어가는 방향부터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게 우리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운동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한번 뻗으신 다음에 자, 잘 안 되는 쪽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그렇지. 쭉 넘겨서 그렇지. 쭉. 그렇지. 편안하게. 자, 여기서도 호흡 마셨다가 후 내쉬고. 그렇지. 한 번 더 마셨다가 후 내쉬고 다리 살짝만 벌려주세요. 그렇지. 한 번 더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많이 쓴 근육들은 스트레칭을 해주고 이 반대편에는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이 재활 운동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많이들 복근 원하시죠? 네. 복근 많이들 원하시죠? 네. 자, 하나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우세요. 자, 하늘 보고 누우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잡으세요. 네. 자,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머리 뒤에 감으시고 그대로 한번 올라와 보세요.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내리시고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조금 도와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본인이 아픈 쪽은 이용하려는 성질을 더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아픈 쪽을 더 써요. 지금 올라오시면서 왼쪽으로만 더 힘을 써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살짝만 1cm만 바꿔서 오른쪽으로 힘을 살짝만 줘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올라와 보세요. 그렇지. 아예 올라올 수가 없는 정도로 우리는 운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흔히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누워서 올라와 보는 방향이 쉬운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 부위가 과사용된 겁니다. 내가 과사용된 부위를 조금 줄이고 내가 상대적으로 덜 사용한 부분에 근력 운동을 해주고 내가 많이 썼으니까 좀 달래주는 겁니다. 아, 예쁘다 예쁘다 해줘서 좀 풀어주고 너는 놀았으니까 운동 좀 하자 해서 운동을 해서 밸런스를 맞아서 갔을 때 그제서야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빠르게 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왼쪽으로만 하나 치는 겁니다. 둘 이렇게 치는 겁니다. 다. 근데 살짝만 가도 너무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작 필요한 복근 운동은 이 오른쪽 부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왼쪽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서 몸은 조금씩 더 피곤해졌던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과 같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분 조금 더 불편하신 분 있으십니까? 자, 한 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와주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와서 한번 앞에 보고 서 보겠습니다. 아, 그냥 여기. 네, 그냥 앞에 서세요. 네. 네. 자, 어떠세요? 날씬하죠? 네. 부러우시죠? 네. 하지만 저는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단 한 번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어디서나 티가 나고 있어요. 몸에 힘도 없고 표정도 좋지가 않고 허리에 힘도 없고 네. 근데 또 길어요. 근육은 긴데 근육이 없어요. 네. 회복이 될 수가 없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표정도 어둡습니다. 화장을 했는데도 어둡습니다.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도 어둡습니다. 절대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네. 마르긴 했습니다. 말랐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날씬하고 보기 좋은 몸일 수는 있지만 건강한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건드려도 이분은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의 긴장도가 너무나도 높은 겁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여기 하면 야, 나 단단하지 하는데 우리 몸이 단단한 건 경고입니다. 내 근육이 힘드니까 나를 좀 쉬게 해라.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줘라 하는 것이지 힘도 안 줬는데 왜 단단합니까? 그러면 내가 잡아보면 내가 아픈 부분들은 다 나에게 통증을 주는 부분들은 다 단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랐지만 다 단단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체형에 비해서도 이 어깨 뒤쪽으로 살이 이게 좀 팔 뒤쪽으로 살이 찌는 건 이만큼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뒤쪽에 뭉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옆을 보시면 약간 이 뒤쪽으로 살이 오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바로 쓰려고 해도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가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엉덩이에서부터 엉덩이가 딱 올라와서 척추를 딱 받쳐주지 않으면 얘는 예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약간은 이렇게 굴곡이 있게 생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린 평면 TV예요. 저는 세 개로 서 있는데 하나로 서 있으면 누가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세 개인데 힘이 센 세 개, 한 개인데 힘이 약한 한 개입니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조금 더 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건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자, 그대로 발목 잡으면서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쭉 잡아보세요. 그렇지, 더 내려가 보세요. 더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느껴지십니까? 이분이 만약에 지금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그는 더 피곤해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더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올라오시고 한 번 더 숙여볼까요? 자, 그대로 발 한번 붙이시고 자, 그대로 한 번 더 쭉 붙여보겠습니다. 그대로 발목 잡으시면서 내려가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섯. 오케이, 좋습니다. 올라오시고 자, 한 번 더 내려가 볼까요? 자, 한 번 더 준비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섯, 일곱. 좋습니다. 자, 고작 3개의 스트레칭이 이런 부하를 만들어내고 어지럽게 됩니다. 자, 피가 그만큼 돌지 않으니까 바로 어지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근이 긴장되고 나를 당기고 있으니까 얘가 늘어나지 않을 성질이 생기니까 가지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을 더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인마다 다른 성향의 운동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똑같이 깍지 끼고 위로 한번 쭉 뻗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쭉 뻗어보세요. 쭉 더. 그렇지. 더 쭉. 그렇지. 둘, 셋, 넷.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뻗으세요. 그렇지. 둘. 자, 그대로 둘, 셋, 넷, 섯. 오케이, 좋습니다. 내리시고 다시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자, 깍지 끼고 뻗으시고 자, 쭉 한번 뻗어보세요. 자, 쭉 뻗어보세요. 자, 둘. 안 나오는 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걸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겠죠. 이분은 허리에 대한 스트레칭이 먼저 필요하신 분, 어깨에 대한 스트레칭이 필요하신 분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 운동은 다양하게 계획이 돼야 되고 다양하게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의 몸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귀 기울여 본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편안한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또 저 개인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운동을 많이 지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많이 참아가면서 통증을 참아내 가면서 운동도 못하고 시간적 여유도 못 내고 그냥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아프지만 희생을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33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니시고 계속 몸이 아프셨지만 병원에도 가시고 다른 운동도 하셨지만 본인이 끝까지 참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해주던 말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하면 자기의 삶을 너무나도 멋있게 살겠다. 그리고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가겠다. 저희 아버님이 2012년도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1월 15일 날, 12월 31일 날 퇴직을 하시고 1월 15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 있을 때
2월 달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아버님하고. 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돌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내왔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몸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는지. 근데 아버지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챙겼다면, 그리고 내가 나를 보살폈다면 너희가 잘하지 못했을 거고 너희가 공부도 못했을 거고 우리가 아직 살기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재활운동을 지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긴 시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고 내 몸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 더 밝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몸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고 내가 많이 쓴 부위는 회복을 시켜주고 또 내가 앞으로 많이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우리 몸을 조금 더 건강하고 또 밝게 그렇게 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면서 호주를 떠나올 때 받았던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50대 분의 문자였습니다. 내 몸 온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근육이 다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만나 너무 행복했고 운동하는 순간순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제2의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의 몸에 관심을 갖고 조금만 집중을 한다면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몸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고 우리 몸이 이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조금만 더 양보를 하고 기다려준다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준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더 큰 미래 그리고 더 행복한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제 각자의 가정을 돌아가시고 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내가 건강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네 몸에게 휴식을 주면 어떻니? 그리고 조금 더 이쪽은 조금 더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떻니? 이런 하나의 길을 저는 오늘 안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고 그리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제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분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힘들어하신 분들을 조금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운동을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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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 스트레칭 할 때 오늘 이전까지도 제가 처음 들었잖아요, 이 강의를. 네. 실제로 우리 운동 가면 막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인 줄 알고. 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저는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 주기적으로 정형외과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왜 저 어디다 면도 하다가도 뜨끔하는 때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빠르면 한 2달, 3달, 길으면 6개월마다 계속 갔었거든요. 그 놓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몸에 안 좋대요. 그런데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병원에 안 가는데 제가 갈 때마다 간과했던 게 있었어.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에 가서 주사 맞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약한 부분이 제 오른쪽 허리인데
거길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운동 걷기 운동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라는 방법의 그 책자를 한 장짜리를 주더라고. 1페이지짜리를. 그게 보니까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같은 이렇게 폼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그걸 처음에 한 100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00개를 하거든요. 그럼 천천히 하면서 그 시간이 15분 걸려요. 15분 동안 그걸 하니까 지금은 현재까지는 아픈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를 듣고 느낀 게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해준 건 아니지만 오늘 처음 뵙는 분이지만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느낀 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빨리 갈수록 목적지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 맞아요. 운동도 그래요. 네. 나한테 맞는 운동을 방법을 찾아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한다면 우리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한테도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